안녕하세요. 수학고수 정현수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교회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고1 이제 2학기 대비 내신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저는 서울영재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했고요. 현재 수학 강사로 대치동과 과천에서 6년째 일하고 있는 전형수라고 합니다. 네, 수학을 이제 여기 과천에서 진행한 지는 이제 반년이 조금 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겨울방부터 좀 진행을 했었는데 1학기 때 많은 학생들이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네, 총 4개 학교죠. 이제 과천외고, 과천여고, 과천중앙고, 과천고 학생들 전반적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심지어 이번에는 과천여고의 만점자도 한 명 배출했다는 사실. 네, 이렇게 이제 1학기 잘 진행을 했고요. 네, 제 학벌이나 아니면 이제 대치동에서 일했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수업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일단 내신 특강 같은 경우에 수업을 당연히 어렵게 진행합니다. 네. 내신 기간에 하는 수업들은 당연히 더 효과적으로 더 까다로운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려면은 어려운 문제들을 진행을 해야겠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앞에 진행할 이제 개념 강의 같은 부분은 정말 쉽게 학생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게, 즉 딱 그 해당 강의의 컨셉에 맞춰서 완벽한 난이도를 구사한다고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게 한다, 아니 너무 쉽게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쉬워야 하는 부분은 쉽고 어려워야 하는 부분은 까다롭게 이렇게 딱 나눠서 잘 맞춰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많은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먼저 자랑을 좀 하고 네, 이제 2학기에서 어떤 부분들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가 또는 학교들의 내신 성향에 따라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사다난했던 1학기가 지나갔는데 이게 첫 학기였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첫 중간고사 그리고 두 번째 기말고사. 실제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텀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첫 시험 보고 첫 시험 끝났다 하다 보니 정신 차려보니 벌써 기말고사였죠. 네, 그래서 많이 당황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많이 어려워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인의 수학 자기가 생각했던 실력에 비해 좀 못 나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중학교 때 잘 못했지만 절치부심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1 1학기가 지났으니까 잘 봤던 못 봤던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공부량에 대한 대체적인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어머님들도 감을 좀 잡으셔야 합니다. 자, 이거 원래 내신은 물론 학생과 저 이 둘만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님들 또는 학부모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관리를 집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실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해야 이 정도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먼저 조금 알아야 한다 보지.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번 시험의 경향과 그리고 지금 학교들의 난이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해야 되는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좀 잘 보이겠죠? 그렇죠? 좀 잘 보일 것 같은데 자, 일단 각 학교 내신 경향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내신 들어올 때 1학기 들어올 때는 정말 길게 했었는데 이제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천중앙고 내신 경향이고요. 서술형 내문항 가장 까다롭고 이 내문항에서 점수가 많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을 아무리 잘 풀어봤자 서술형에서 점수를 제대로 얻지 못하면 1등급은 무슨 2등급, 3등급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서술형의 마지막 문항 그리고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이 까다롭고 이 친구 두 문제는 1등급을 가르는 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요 과천중앙고 내신 경향에서 가장 중요한 서술형 문제들은 뭘 닮아 있냐? 준킬러. 자, 모의고사 준킬러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천중앙고 내신 대비를 하는 학생들은 뭐가 필요하다? 모의고사 준킬러 유형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확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준킬러 유형이라고 하면은 개념과 개념을 묶어서 활용해서 문제 마무리까지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자, 물론 이제 많은 학생들이 푸는데 힘쓰고 푸는데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먼저 과정을 중시하면서 문제를 푸는 그러한 요령을 체득하셔야 합니다. 자, 물론 저는 모든 문제들 중에서도 저는 제가 만든 문제들이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비하는데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요약 한번. 서술형 내문항이 중요하고 이 내문항은 개념과 개념을 묶어서 활용하는 과정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엮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서술형 대비라고 일주일 전 특강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까지가 과천 중앙고였고요. 다음 학교 보겠습니다. 과천고입니다. 과천고는 비교적 문제가 적고요. 네, 논술형의 난이도가 원래는 막 그렇게 문제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논술형의 배점이 이제 크고 이렇게 문제가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이번 기말고사가 헬이었죠. 평균이 40점대 초반이라는 이제 초반이죠. 네, 평균 40점대 초반이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정말 어려웠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중간고사도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었는데 학생들이 이번 선생님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낸대요. 더 어렵게 된다 그래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러핑이 아닐까. 중간고사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는데 중간고사가 쉬웠으면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중간고사도 까다로웠는데 기말이 어렵다. 그게 실제로 일어났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매우 힘써야 합니다. 자, 문제가 이 네 문제가 딱 어려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들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실제 2019년 기출, 2020년 기출, 2021년 기출을 비교하시면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기출은 쉽고요. 2020년도 기출은 쉬움에서 난이도 중 정도로 올라갔고요. 2021년 기출을 보면은 중간은 중상, 기말은 상 이렇게 난이도가 점점 올라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수가 적은 만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렇죠? 문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여기 뭐라고 했죠? 개념 활용이 잘 되고 즉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에서 아까 중간고도에 제가 강조드렸지만 개념 활용이 잘 되는 친구들은 문제의 키포인트, 문제의 포인트를 뽑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다 보니 당연히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과천고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개념 활용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단순히 내가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그 개념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는가. 네,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보도록 할게요. 자, 과천 외고 내신 경향입니다. 자, 과천 외고는요. 객관식 21, 23문항이고요. 문항수가 정말 많습니다. 자, 정말 많은데 그 와중에 문제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네, 전반적인 난이도는 제가 중상이라고 했지만 최고난도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일단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 처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패닉이 올 수 있어요. 중간고사 한번 경험해봤겠지만 문제가 이 23문제면은 진짜 풀어도 끝이 없는 거야. 한 장 풀고 두 장 풀고 시간 얼마 안 남았네 보니까 뒤에 두 장 더 있는 이런 느낌의 문제 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천고와 비슷한 방식으로 좀 공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 외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 연계율이 매우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연계율이 매우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교과서와 부교재를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최소 3번까지는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제가 학생들이 많이 강조하는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제가 주는 교과서가 있거나 제가 주는 교재들이 있고
과제 워크북들이 있죠. 과제 워크북을 다 풀고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풀었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베이스야. 정말 딱 뭐냐면은 시킨 것만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당연히 더 높은 등급,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더 하셔야 돼. 자, 더 해야 되는데 뭘 더 해야 되냐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부교재 연계율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하면 된다? 부교재를 거의 통달하시면 돼요. 부교재가 그럼 그거를 3번씩은 돌리는 거야. 3번 돌릴 때 첫 번째 다 풀고, 두 번째 몰랐던 문제들과 까다로웠던 문제. 자, 까다로웠던 문제는 맞았지만 조금 이 문제를 두고 잠들기 찜찜해. 자, 요런 문제들이고요. 네, 요런 문제들을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되고. 자, 그럼에도 안 풀리는 문제들은 언제? 클릭 때 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과천 좀 정리를 지금까지 하자면은 끝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목표 과천 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천 여고 객관식 19문제 수령 3문제고요. 자, 교과서와 부교재 연계율이 매우 높다. 좀 높긴 합니다. 높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더 올랐어요.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년도만 하더라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었는데 이번이 좀 끔찍했죠. 자, 일단 뭐가 문제였냐면은 첫 번째로 시험 범위가 미쳤습니다. 제가 이런 말 좀 상스러운 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시험 범위였어요. 뭐 어떻게 거기까지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 어떻게 거기까지 문제를 낼 수가 있는지 좀 의심스러웠지만 시험 범위가 일단 엄청 많고요. 네, 아마 2학기 때는 시험 범위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때보다는 공부량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1학기 때보다는 조금 더 편한 마음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문제 난이도도 그에 맞춰서 올라갔어요. 아니, 시험 범위가 늘어나면은 공부해야 될 게 많으니까 난이도가 내려가야 조금 맞나 싶지만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진행이 되었고요. 네, 2학기 때도 이러한 경향 자체는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래도 부교재 연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부교재를 통달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천 중앙고, 과천 고처럼 이제 개념 활용과 또는 서술형의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은 학교의 경우는요, 모의고사 문제를 베이스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워크북 말고도 그쪽 방면 문제들, 마플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한 유형의 문제들을 제가 알려줄 거예요. 알려줄 건데 저 수업 들어 이제 오시면은 제가 학생들을 또 이렇게 열심히 잡아가면서 알려주고 풀어오라고 이제 시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과천 외고와 과천 여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를 조금 더 집중 있게 파악해야 한다. 자, 물론 제가 이거를 당연히 학생들에게 알려드리고 상담을 통해 어머님들에게도 알려드리지만 제 설명의 목적이 뭐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 공부해야 되는 양이 뭐다? 제 교재와 워크북 플러스 부교재 또는 뭐다? 또는 이제 모의고사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통달을 해야 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으면서 불안하다면 더 풀어보는 거고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키포인트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대답이 뭐겠죠? 당연합니다. 수학 공부는 그래서 그만큼 오래 걸리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수학 상하는 모든 앞에 뒤에 진행될 수학 과정들의 핵심이에요.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이 과목들의 핵심이 수학 상하입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이 불안하면 앞으로도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노력을 투자해 많은 문제를 풀어서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요.
자,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 암기와 이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네, 무작정 외우고 또는 무작정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공식들 중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냥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그리고 문제 유형별 접근법 같은 것들은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이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할 거고, 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과천 중앙고, 과천고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과정이 중요하다. 자, 반드시 자신의 풀이를 적어야 합니다. 적어야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과정이 왜 나오는지, 내가 지금 이 개념을 왜 쓰고 있는지 본인이 먼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서술형 문제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객관식으로 문제를 주더라도 꼭 써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앞에 눈을 보는 데서 써봐라 강요라면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요구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자연스럽게 되면은 이 시간 관리가 됩니다. 내 풀이를 암기와 이해를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 두 번째로 문제를 풀 때 풀이를 적으면서 내가 왜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문제 해석력이 빨라지고요. 문제 해석이 빨라지면은 그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시간 관리예요. 뭐 시험 일주일, 2주일 전에 시간 관리 비법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돌을 잘 두어야 네,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부를 대충 했는데 마지막에 시간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네, 지금 집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집 지붕을 이쁘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부터 튼튼하게 지어야 네, 나중에 뭐 인테리어를 하든 뭐라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학생들이 항상 강조하는 두 가지, 그리고 따라오는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은 네,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분된 자료에 같이 나갈 거니까 크게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16일 금요일 시작이고요. 수요일, 금요일 5시 반부터 2시, 그리고 클리닉은 항상 토요일에 진행합니다. 네,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요. 수강 내용은 개념 활용이고, 자, 일단 수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뭘 진행하냐? 개념부터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개념 설명과 간결한 개념 활용, 요걸 포인트로 진행을 해서 소통하는 수업,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 중심. 자, 그리고 이 학생들이 가끔 보고 오해하더라고요. 많은 양의 계산보다는 아이디어와 수학적 사고력 중심의 수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제가 얘기하는 많은 양의 계산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양의 계산이 좀 다를 겁니다. 네. 제가 저는 네, 일단 계산이 가장 먼저라고 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충분한 계산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더 지나친 계산이 아닌 그 다음부터 이제 사고력 중심의 수업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모든 학생은 반드시 클리닉을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 제발 좀 궁금해해라. 제발 좀 궁금해해. 너네가 궁금해해야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가 된다? 수학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고요. 제 인생의 모토라 해도 그렇고 제 강의의 모토입니다. 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다.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선생님과 계속해서 사고하는 학생의 만남이 필요하다. 자, 학생들에게 항상 네, 요구합니다. 질문하라고. 네, 그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이제 강의 일정인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념 설명 진행한 다음에 네, 학교별 문제풀이 진행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설명에는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학원 측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전화 상담 또는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학원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구하셔도 요청하셔도 수요일 금요일 제가 항상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일찍 오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오시거나 언제든 상담을 진행 가능하고요. 이렇게 또 이번 2학기 1학기보다 더 완벽하게 학생들을 가르쳐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수학고수 장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